안녕하세요, 램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인구 구성 변화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가 왜 문제인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보통 일은 누가 하나요? 부모님들이 보통 일을 하시고 거기서 번 돈으로 여러분들 가족이 먹고 살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회사나 일을 그만두지요. 즉 우리 사회는 청장년층이 번 돈으로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먹여 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년층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생산한다고 해서 생산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저출산 고령화가 무엇이었지요? 네, 아이들을 덜 낳아서 젊은 사람은 감소하고 노년층의 비율은 증가하는 거였습니다. 저출산으로 유소년층이 감소하면 결국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유소년층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산가능 인구가 되기 때문이지요. 생산가능 인구는 이렇게 감소하는 반면에 노년층의 비율은 증가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을 쓰는 사람은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시를 통해서 볼까요? 2016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5명이 노년층 1명을 부양했다면 2035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2명이 노년층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고령자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2016년에는 한 명당 20만원씩만 부담하면 됐지만 2035년이 오면 한 명이 5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회가 됩니다. 돈 버는 젊은이는 줄어들고 돈 쓰는 고령층은 늘어나는 것이지요. 생산가능 인구인 젊은층 사람들이 힘들겠지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의 첫 번째 문제는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사망자는 증가합니다. 그래프는 출생아와 사망자의 숫자를 나타낸 겁니다. 파란색이 출생, 빨간색이 사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출생아와 사망자 수가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내 출생아인 파란색은 갈수록 감소하고 사망자인 빨간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아지면 인구는 감소하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27년이 되면 인구 성장이 멈추고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 지난해인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두 번째 문제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가 다른 나라들보다 심해서 27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0명이 돼서 한국인이 사라질 거라고 하네요. 그럼 이런 인구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익 광고를 한번 볼까요? 이건 2020년의 광고입니다. 뭘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옛날 거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960년대입니다. 가족 계획에 대한 달력입니다. 가족을 계획한다는 게 아이들을 더 낳자는 걸까요? 아니면 더 낳지 말자는 걸까요? 70년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되어 있네요. 아이들을 더 낳지 말고 둘만 낳자고 하니까 아이들이 많다는 거겠지요. 6, 70년대는 아이를 낳지 말자는 공익 광고가 많았습니다. 80년으로 가볼까요? 둘도 많답니다. 아까는 둘만 낳자고 했는데요. 그만큼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있고 그만 낳자는 거지요. 근데 사실 한 국가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최소 2.1명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80년대 중반에 출산율이 2.1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80년대부터 인구가 감소할 수 있는 출산율이었는데 지금 당장 인구가 많아진다는 이유로 이런 광고를 한 것이지요. 우리 화살표가 가리키는 영상을 클릭해 예전의 공익 광고를 보고 옵시다. 여러분들 잘 보았나요? 사람이 많으니 아이들을 덜 낳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2000년대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이 심해지자 아이를 더 낳자는 공익 광고로 바뀌었습니다. 현재의 광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아이를 갖는 기쁨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달라. 사진은 몇 안 되는 아이들과 많은 숫자의 노년층이네요.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낳자는 공익 광고입니다.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옵시다. 영상을 잘 보고 왔나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아이를 낳자고 하는 광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공익 광고들은 아이들을 낳자고 할까요? 낳지 말자고 할까요? 네, 앞으로의 공익 광고는 아이들을 낳자고 하겠지요. 그럼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해 봅시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노인을 부양하는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와 관련된 공익 광고들은 과거에는 아이를 낳지 말자에서 출산율이 낮아지자 아이를 많이 낳자로 바뀌었네요. 영상 끝까지 잘 봐준 친구들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